주식 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 미증시 연구소의 최 선생입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하락을 멈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테슬라가 354달러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그리고 왜 354달러를 찍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 가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보실 건데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11월 27일 변동포인트의 저점 44,690달러를 기준으로 아래로 하락하면 매도를 고려하시고 상승하게 되면 보유하는 홀딩 전략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점 아래로 하락하지 않고 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략과 똑같이 이 손절가를 기준으로 아래로 하락하면 매도를 고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손절매보다 위에 위치해 있으니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번 눌림이 와서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또 트레저 헌터로 다음 변동 포인트 예측해서 먹고 나오면 되니까요. 자, 다우존스 지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러셀 2000 지수 보러 가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상승세가 꽤 강하다는 걸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갭 상승을 보인 뒤 3일이 지난 지금도 이 갭이 메워지지 않았으니 강한 힘을 가진 지능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 다들 공부하셨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갭 이론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처럼 갭 상승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3일 만에 갭이 메워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소멸갭이라 하고, 상승하면서 갭이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음날 혹은 며칠 안에 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일반적으로 갭이 메워지는 것을 보통갭이라 합니다. 만약 보통갭이 생겼다면 막 크게 분석하실 건 없고 그냥 갭이 생겼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러셀 2000 지수에서 제일 최근에 나타난 갭처럼 강한 힘을 가진 상승갭들은 일반적으로 돌파갭이나 진행갭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갭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땐 돌파갭이라 칭하고, 돌파갭이 발생한 뒤 계속 추세가 가속되면서 만드는 갭을 진행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돌파갭과 진행갭은 상승 추세에서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갭을 기준으로 손절매를 잡아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를 매물대 차트로 보면 여기 2445달러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앉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막 세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저항선을 지금 총 3번 정도 두드렸는데, 만약 저항의 힘이 조금 약해져서 저항을 뚫게 되면 또 하나의 상승갭을 만들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막 크게 투자하진 마시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약간 재미로 투자하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단부에 살짝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고점 19,366달러를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고요.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막 크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 분석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은 7대 IT주들의 움직임 간단하게 살펴보시러 가겠습니다. 오, 테슬라 드디어 상승하나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각각 2.15%와 3.69%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IT 기술주들을 보시면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IT 기술주들이 조금이지만 상승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만 0.19%의 하락을 보였네요. 근데 구글은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좋은 날 올 거라 생각되고요. 7대 IT 기술주들의 움직임 간단히 보셨으니 테슬라의 차트 어떤 모습인가 보러 가시겠습니다. 와, 올랐습니다 진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으로 보는 패턴, 이거 어떤가요? 주가가 하락하는 동시에 거래량 또한 3일 정도 계단식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패턴. 이 패턴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만약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테슬라를 AI 불캐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엥? 상승했는데 왜 후퇴형 캔들이 나왔을까요? 좀 의아하네요.
뭐 호태형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주식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의 꽃은 대응이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자,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혹시 또 공격형 캔들이 나와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으니 이 수비형 캔들의 저점 326.5달러에 손절가 설정해 주시고 저점 밑으로 하락하면 이론상 바로 매도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 거의 테슬라를 트럼프 취임식 날인 1월 20일 전까지 숭배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만약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것 같고요. 반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에 위치해 있다면 보유하는 홀딩 전략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354달러를 뚫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간 차트를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역대 최고가 414달러를 100%라 치면 354달러가 80.9%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지금 뭐 거의 3주 동안 80.9%에 해당하는 저항이 계속 가까워지면서 뚫을랑 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쉽게도 354달러에서 종가를 찍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만약 테슬라의 주봉 종가가 354달러 위에 위치하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확 열릴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354달러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이 끝나기 전에 414달러까지 뚫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되게 불리한 정책이나 일론 머스크 씨가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가를 뚫게 되거나 그에 근접한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슬라에 대한 저의 분석이고요. 다음은 엔비디아 차트 보러 가실까요? 와, 엔비디아 드디어 진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영상들은 웬만하면 지난 영상의 분석과 이어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1월 30일에 업로드한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두 구간의 양상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제가 세력 매집 구간이라 표현했었잖아요. 최근 주가를 보면 똑같이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가격을 천천히 끌어올리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 모습처럼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비교적 괜찮은 반등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익절가를 어디로 둬야 하느냐? 트레저 헌터로 한번 볼게요. 슈퍼클라우드 브레인이 알려주는 저항선을 보면 146달러 정도 되는 비교적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또 지지선을 보면 136달러로 비교적 강한 지지 강도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조만간 어느 정도의 반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135나 136달러에 손절매 걸어주시고 상황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46달러면 이 정도 위치인데요. 만약 왼쪽에 보이시는 구간처럼 파란 띠를 돌파해서 빨간 띠로 전환한다면 진짜 수익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상승을 보였는데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가라앉게 되면 에이 속임수였네 하고 언제 빠져나가실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10% 정도의 상승을 보인 플란티어테크 AI 불캐쳐로 모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전히 드래곤 라인에 위치해 있고 파란색의 진행형 캔들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또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손절가 설정해 두셔야겠죠. 자, 여기서도 이전과 똑같이 이 노란 수비형 캔들의 저점 60.89달러에 손절매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론 상승 공간이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니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 소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중시 연구소의 최 선생이었습니다.